자, 일단은 그러면 거기 135부터 139쪽까지가 우리가 풀어오라는 과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자료 분석들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는 거의 혈당량 유지랑 체온 조절이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체액의 농도와 관련된 부분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 자료 분석도 그런 부분을 조금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1번에 135쪽에 1번에 답은 4번이죠. 4번. 왜냐면 신경계를 통해서는 정보가 흘러가 버리면 그걸로 굉장히 빠르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줘야 돼. 나의 경우는 호르몬의 특정 뭔가에서 만들어져서 혈관 쪽에 가서 표적기관에 가서 발현이 되면 그 발현된 것이 또 다시 상부에 보고돼서 야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만 나와 야 부족한 것 같아 더 나와 뭐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2번에 인슐린을 만들어낸 A는 내분비샘. 그게 적용되는 표적기관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니은 부분이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네. 표적기관. 왜냐면 동그란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표적기관이어야 동그라미가 수용이 되고 세포 기억에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답은 1번. A가 내분비샘. 특히 이자라는 내분비샘이겠죠?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내니까 이자에서. 그쵸? 그리고 기억은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아니죠. 왜요? 안 들어갔잖아. 동그란 모양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갔잖아. 세포 안에서 수용체가 인지하지 못했잖아.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돼. 근데 디귿 인슐린은 니은의 포도당 흡수를 억제한다. 인슐린은 니은이라고 하는 세포에서의 표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니은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니은이라는 장소가 표적기관이고 그 표적기관인 간이나 근육으로 굉장히 많이 포도당을 받아들이게끔 하겠지. 그렇죠?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만 맞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뇌하수에서 분비된 호르몬의 기능이 옥혈관에 있는 갑상선과 부신 겉질 중에 하나인데 A는 호르몬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시오 라고 했죠. 자, 뇌하수에서 TSH를 만들어서 자, 결국 어디가 자극되는 거야? TSH가 어떤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니까 갑상선을 자극하게 돼서 결국 티로신이 나와서 물질 대사가 촉진되게끔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ACTH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죠. 어느 정도 외워두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상황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래서 ACTH고 니은이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량이 증가되는 거죠. 당화작용으로. 무엇과 무엇들을? 주로 단백질이나 지질들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높여주는 형태로 작동이 되겠네. 자, 다음에 뇌하수 호흡에서 나온 A는 누구예요? 지우야 누구야? 흉파돼서 수분의 제흡을 촉진시키는 A는 항이뇽 호르몬 ADH. 그래서 뇌하수 호흡에서 나온 게 ADH입니다. 그럼 일단 기억은 갑상선 맞고요. 니은은 글루카곤을 분비한다. ACTH가 부신의 겉질을 자극해서 부신 겉질에서 글루카곤이 나오나? 아니죠. 자, 다음에 체내 삼투압이 낮을 때 얘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체내 삼투압이 낮다는 말은 물이 싱겁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체액 농도가 싱겁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 물 되게 많이 흡수해 라고 라기 위해서 막 ADH를 많이 생성하나? 그러지 않죠. 그죠? 그래서 땡! 그래서 1번 기억만 맞습니다. 자, 그림은 티록신의 분비량이 조절되는 과정입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A와 B는 무엇인지 쓰세요. 호르몬 A는 TRH, 호르몬 B는 TSH. 예, A는 TRH, B는 TSH. 이와 같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원리를 뭐라고 하고, 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만 나와 해주는 거고, 부족하면 더 나와 해주는 거죠. 음성 피드백. 원인이 결과를 제어하는 형태로 전체 호르몬의 분비량이 조절되는 거. 음성 피드백 조절. 원인이 결과를 제어하는, 자, 원인이, 자, 미안하다. 결과가 원인에게 보고되어 전체 흐름이 조절되는 호르몬 분비 방법. 그러니까 특정 호르몬이 계속 나오지만 하는 건 아니죠.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럼 안 나오게 하고,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더 나오게 하고, 그런 거죠. 결과가 원인에게 보고되어서 전체 흐름이 조절되는 호르몬 분비 조절 방법.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양성 피드백인데, 양성 피드백은 조절의 개념이 없는 거죠. 자, 넘겨봐.
자, 5번 갑시다. 5번. 자, 5번에 시상하부의 조절에 의해 혈당량이 증가하는 과정이다. A부터 B는 부신 겉질과 부신 속질 중에 하나이다. 자, 시상하부. 내가 볼때 전엽. A. 혈당량 증가. 내가 볼 전엽에서 누가 나올까? 내가 볼 전엽이 어디를 자극하게 될까? 부신? 겉질을 자극하겠죠. 왜요? 내가 볼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된 결과 혈당량 증가라는 일을 할 거고, 그리고 B는 부신 속질이죠. 왜냐면 문제에서 제공을 해줬잖아. 그리고 부신의 속질은 바로 교감이나 부교감 신경이 자극된데, 특히 에피네프린 부신 속질에서 나오되 그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겉질. 자, 그다음 B에서 에피네프린 겉질에서 속질에서 나오는 게 에피네프린 맞죠? 자, A, B에서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나?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을 높여줘. 당화에 의해서. 그치? 나머지 에피네프린도 심장박동 촉진이랄지 등등등의 흐름이 일어나지만 혈당량을 높여주는 형태지 낮춰주는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죠. 다음은 3번. 자, 6번은 아마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오른쪽 X축 하니까 Y축 한다라고 읽어주면 되죠. 여러분이 누가 누군지를 잘만 판단하시면 오른쪽이 혈당량이 증가하고 있을 때 늘어나고 있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B. 자, 혈당량, 우리 봐봐. 혈당량이 원인이야. 우리 몸의 혈당량을 일정해야 되는데 혈당량이 올라가져 있을 때 많이 나온 호르몬 B는 누굴까요? 낮춰주게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줘야죠. 우리 몸의 체액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못 보겠어. 야, 돈 많이 벌었다고 돈을 서플렉스 하면 안 돼! 저장되게 해주는 B는 인슐린. 얘가 인슐린인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 몸의 혈당량이 너무 낮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원들을 저장하게 해줘야 되니, 또 낮을 때가 많이 나오고 혈당량이 높으면 적게 나오는 A가 글루카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죠? 기억? A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랬어요. 자, 7번. 정상인에게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한 다음에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거다. A는 이자에서 분비되고 혈당량 조절 호르몬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 포도당이 투여됐더니 삐꾸로 뿅 올라갔어. 그죠? 자, 포도당이 투여됐더니 삐꾸로 뿅 올라갔어. 누구야? 그치? 포도당이 투여됐더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인 혈당량이 높아질 거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낮춰주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즉각적으로 올라갔겠지. 그죠? 얘는 인슐린이어야 돼. 선생님, 포도당이 올라가서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혈당량이 높게 나오는 글루카곤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몸의 혈당량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 낮춰지게 하기 위한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낮아지게 해야 할 거야. 그쵸? 자, 그래서 A는 일단 기억은 틀렸죠? 혈당량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높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높다. 현재 인슐린이 되게 피크로 많이 작동하고 있을 때야. 그치? 인슐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피크로 제일 많이 나와서, 그치? 제일 많이 작동하고 있을 때고, 상대적으로 인슐린 농도가 T2일 때는 점점점 감소되어 있는 거네. 왜 감소됐겠어? 어느 정도 안정 수준으로 혈당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안정 수준으로 혈당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슐린이 많이 작동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는 원하는 만큼이 아직 안 낮아져 있으니까 혈당량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혈당량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작동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 혈당량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높다라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높아서 어때요? 높아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렵지. 오케이. 그래서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죠? 오케이. 자, 왜냐면 인슐린이 되게 낮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필요한 만큼보다 적정한 수준의 혈당량이 유지가 됐기 때문인 거야. 근데 단정 짓기 너무 어려워서 B는 일단 X. 자, T1일 때 간에서, T1은 인슐린이 많이 작용할 수 있을 때가 인슐린이 높게 나와서 간에서 간과 근육에 얘를 여분의 포도당을 뭐로 글루카곤이 되도록 글리코젠이 되도록 저장을 하고 있을 때죠. 간이나 근육세포에 다량류로 합성하는 과정이 촉진돼서 혈당량이 낮아지게끔 해주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 2번. 자, 추우면 열 발생량을 높이고 열 발산량은 낮추고, 그죠?
자, A부터 D까지 각각 호르몬 또는 신경인데 피부 근처를 수축시키는 C는 뭐에 의해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돼요? 교감신경. 그죠? 추워 해주는데 손발이 차가워질 때 C는 교감신경에 의한 작용에 강한. A는 간내 시상하부가 부신의 속질을 바로 자극하네. 자, 그래서 뭐가 나오게 하네? 물질대사가 촉진되게 하네. 어떤 호르몬이요? 추우니까 에피네프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거야. 전체적인 우리 몸의 순환이 빨라지도록 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거지. 그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순환이 빨라지도록 해서 작동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 그래?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자극하게 하는 신경이죠. 그냥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 이런 건 없었잖아. 그지? 간내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맞춰서 마찬가지로 D라고 하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호르몬이 작동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물질대사가 일어나서 추우니까 열을 막 만들어줘야 되니까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뇌하체 천엽의 갑상샘 자극, 갑상샘에 의해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B는 호르몬이야. B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D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 A와 C는 신경, 교감신경, A도 교감신경. 되겠어요?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만 맞아요. D의 작용으로 열 발생이 촉진된다. D의 작용으로 전체적인 순환도 빨라지고, 그죠? 오케이? A와 C는 발산이 촉진되는 게 발산이 감소돼야죠. A와 B가 호르몬이 아니라 B하고 D가 호르몬이죠. 답은 그래서 누구만 맞다? 답은 뿅! 2번만 맞다. 자, 넘겨서, 자, 9번에 어떤 동물의 시상하부에서 체온에 의한 과정,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는 이 동물의 시상하부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체온을 측정한 거다. 그죠? 시상하부의 온도가 변화되면서 체온을 측정한 거다. 그죠? 시상하부의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는 다르댔어. 그래서 그래프를, 자, 오른쪽 나 그래프를 시상하부의 현재 온도가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시상하부의 현재 온도가 어쩌니까? 낮으니까. 현재 온도가 40하고 여기가 35도 사이인데 40이 아니라 35도 근처로 낮으니까 야, 너무 온도가 낮구나. 35도 근처로 거의 다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가 아니야. 이 온도가 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게, 시상하부가 느끼게 35도가 될 만큼 온도가 너무 낮아서 우리 몸이 낮으면 안 되니까 야, 온도를 올려라 하게 한 거겠지. 설정 온도가 아니야. 35도가 되게 해라가 아니라 시상하부가 느끼는 현재 온도. 바깥에 자극이 되게 춥다라고 저온 자극이 느껴지게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라 라고 하게 되어서 어떻게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게 된 거죠. 그죠? 올라가게 됐고 이렇게 되다가 그지? 자, 어때? 온도가 올라가서 40도 근처 가까이 되니까 이 시점에서 어떻게 야, 온도를 낮춰라 라고 해서 온도가 서서히 이렇게 낮아지겠지. 이렇게까지 가다가 온도가 서서히 야, 낮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가 서서히 이렇게 낮아지게 됐지. 이건 체온, 아래쪽 체온, 여기는 시상하부에서 현재 느끼는 온도. 그래서 과정 A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라는 A는 교감에 의한 작용을 일어나는 거 기억났죠? T1일 때, 교감 T1일 때 과정 A보다 B가 촉진된다. 체온이 높여지고 있는 거죠. 저온 자극, 야 추워, 야 온도 올려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잖아. 그지? T1일 때, 야 추워, 온도 올려. 그 결과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 그지? 온도를 올려. 열 발생량 높이고 열 발산량을 낮추고 A가 촉진되겠지. B보다 촉진되는 게 아니라 A가 B보다 훨씬 더 촉진돼야 되겠지. 그쵸? 열을 지켜야 될 거니까. 자, T1일 때보다 T2일 때 이 동물의 대사율이 더 높냐? 물질 대사를 많이 할수록 열이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겠잖아. 물질 대사율은 어디가 높다? 여기가 높다. T1이. 그죠? T1이 T2일 때보다 물질 대사율은 더 높다. T2는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쵸? 보실 수 있어야 돼. 원인과 결과.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치? T1이 물질 대사율이 더 높아. 그래서 답은 1번. 10번에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A와 B의 열량을 나타낸 거다. A와 B는 각각 근육의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중에 하나다. 자, 시상하부의 온도야. 설정 온도가 아니야. 시상하부가 현재 느끼는 온도야. 시상하부가 현재 느끼는 온도. 시상하부의 온도가 37보다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진 거잖아. 그랬더니 이게 바닥을 기고 있다가 올라갔어. B가.
그지? 시상하부의 온도가 현재 온도가 우리의 정상적인 체온인 36.5도보다 되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가 되니 뭔가를 되게 증가를 시켜줬죠. 비. 그치? 그럼 그녀와 B는 무엇을 많이 한 걸까? 이 B는 각각 근육의 열 발생량과 피부의 열 발산량 중에 하나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자 시상하부 자체에서 온도를 37도 이상으로 현재 내가 지금 높다라고 느낀 거야. 그럼 온도가 높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줘야 돼? 온도가 낮아지게 해줘야 될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뭐가 증가된 거야? 말단부로 오히려 수축시켰어? 내가 더 많은 열을 막 만들어낸 거야? 아니죠. 피부 근처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또는 땀 분비도 촉진시켜서 열을 많이 발산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B는 열 발산량 증가야. 반대로 37도씨라는 현재 얘가 느낀 온도보다 온도가 낮을 때 낮은 구간에서 훨씬 뭔가 많이 진행하고 있네.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거의 일정하네. 그쵸? 뭘 많이 해야 돼? 온도가 낮을 때 뭘 되게 많이 해야 돼? 오돌돌 떨어서 내 몸의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 추우면 추울수록. 그지? 열 발생을 많이 해야 되겠지.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골격근을 떨리게끔 한다거나 그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가 아니야. 그 온도가 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상하부가 직접 느끼는 실제 온도야. 그러니까 저온 자극인 거고 고온 자극인 거야. 여기는 저온 자극, 여기는 고온 자극. 그래서 각각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니까 기억 맞나요? A는 근육의 열 발생량이다. 맞네. 이해 맞을까요? 세포호흡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세포호흡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더 활발해야 되겠죠. 그죠? 맞죠? 자, 피부 근처 모세혈관의 이하는 덥다라고 느끼는 게 이 T쪽 T2일 때죠. 그죠? 그래서 덥다라고 느끼는 게 T2인 지점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이하는 T2에서가 훨씬 더 촉진돼야죠. T1에서보다. 그죠? T1에서가 촉진된다 했으니까 D가 틀려요. 그래요. 기억 미인이 맞아요. 답은 3번, 11번. 자, 드디어 이제 혈장 삼투압에 관련된 체액의 농도와 관련된 자료 분석들이 들어갑니다. 체온에서 혈당량까지는 방금 했고요. 자, 그러면 뇌하체 후엽에서 ADH가 생성이 되죠. 뇌하체 후엽에서 ADH가 생성이 될 건데, 자, 호르몬 A는 당연히 ADH 항의 호르몬, 혈장 삼투압 변화, 간은 뇌하체 전엽이 아니라 후엽이야. 자, 체액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정상보다 높단 말은 되게 짜! 아이 짜! 물이 부족해! 그치? 우리 왜 체액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그러면 홈팟을 통해 나갈 뻔한 문화로 나가지 말고 들어와요 컴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촉진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죠? 체액 농도가 정상보다 높으면 A의 분비가 촉진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짠 음식을 먹었어. 그럼 소량의 진한 오줌이 형성된다. 너무 짜니까 체액의 농도가 높으니까 나갈 뻔한 물 돌려서 흡수하고 나갈 뻔한 물 돌려서 흡수하고 나갈 뻔한 물 나가지 말고 흡수해서 체액의 농도를 낮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ENT가 답 5번입니다. ENT가 답 5번이에요. 그 다음 자 12번 별표 12번 별표 한번 해봐요. 자, 가와 나는 각각 기억이 변할 때 기억과 니은이 변할 때 항의 호르몬의 혈중 농도다. 기억과 니은 각각 혈압과 혈장 삼투압 중에 하나다 라고 물어봤어. 자, 우리 ADH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얘가 어느 정도 자 홈팟을 통해 나갈 뻔한 수분, 물의 재흡수를 그죠? 모세혈관으로부터 더 많이 재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홈팟을 통해 나갈 뻔한 물을 더 많이 재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ADH죠. 혈장 삼투압이 되게 높았을 때 그러면 자 어느 정도는 무엇에 기여하냐면 우리 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관 안에 혈액이 들어차서 혈관벽을 밀쳐주는 압력이야. 물론 이 혈압이라는 건 심장이 좌심실, 우심실 두 개가 동시에 수축, 그 다음에 심실들의 이완, 좌심실, 우심실 동시에 수축을 해서 각각 대폐동맥이나 대동맥 쪽으로 나갈 때 혈액이 쭉 밀려 나갈 때 그 혈관벽을 때리는 압력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해. 대동맥 혈압이나 또는 뭐 폐동맥 혈압이나 동맥 혈압이라고 얘기한다고. 혈액 안에 그러니까 심장을 전체적으로 돌고 있는 그 혈액의 양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혈관벽을 때리는 압력도 크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너무 동맥의 혈압이 낮을 때
우리 몸 혈액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물의 양이 적어. 오케이? 그럼 혈압이 되게 낮잖아? 그지? 오케이? 그 혈압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물을 많이 재흡수하기 위해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혈액량이 많아지게 하면 혈압이 올라가게 하는데 또 기여를 하겠지. 이해된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실 때 법의학이랄지 등등등 아니면 뭐 이렇게 메디컬 드라마나 여러 범죄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자, 고혈압 환자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뭐 혹시 기저 질환이 있는지를 물어보잖아. 이제 알러지랄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항생제 알러지나 뭐 특수한 여러분의 어떤 병력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잖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겉으로 외관상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더라도 고혈압이라고 하는 형태나 아니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런 지병이 있는 경우에 내가 일반인하고 똑같은 형의 그 항인효 호르몬 제제를 공급을 해줬다라고 하면 혈압의 변화까지 생길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ADH를 주사를 했어. 그냥 콩팥만 고치자고. 그지?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의 혈압이 너무 증가돼서 어디 미세 모세혈관이랄지 이런 게 터질 수도 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를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거야. 병원에 가면. 그게 다 기본 원리인 거고 혹시라도 내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알려드리는 게 맞고요. 거기에 맞게끔 항생제를 안 써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약을 써야 되기도 하니까 여튼 그래서 ADH는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니 너무 낮은 혈압의 상태에서는 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너무 혈압이 낮을 때 너무 낮은 혈압에서 이걸 동맥혈압이 낮을 때야. 어느 일반적으로 심장에서 심실에서 혈액을 딱 쥐어짜줘서 동맥을 통해 혈액이 흘러갈 때 기본적으로 동맥벽을 밀쳐주는 혈압 자체가 있을 건데 그 혈압이 평균적인 수치보다 너무 낮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ADH를 많이 분비시켜서 ADH의 효과에 의해 혈압이 상승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의 보면 자 안정된 상태에서 왼쪽 그래프 안정된 상태에서 변화량이 0이고 뭐 플러스 10이고 뭐 플러스 20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20일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기준값이 높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뭔가 기준값이 낮아지는 상태인데 낮아져가는 상태에서 이 ADH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했네. 낮아져가는 상태에서 ADH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됐잖아. 그치? 혈압, 뭔가 기준값보다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ADH가 나오지 않는데 그치? 기준값보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인 구간에서는 되게 많이 생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 분비량이 늘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오른쪽 나 그래프는 어때? 오히려 반대로 오른쪽에 값이 크잖아. 기준값보다 플러스 10, 플러스 20, 여기가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수치가 커지는 건데 수치가 커져 갈수록 ADH의 분비량이 증가되어 있죠. 이렇게 수치가 커져갈수록 ADH의 생성량이 늘어나져 있어. 그죠? 변화랑 니은의 변화. 그럼 니은은 뭘까? 기억은 뭐? 기억은 동맥혈압. 그죠? 기억이라고 하는 변화량이 혈압과 기억과 니은은 혈압과 혈장 삼투압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혈압이 우리 몸에 혈액에 흘러다니는 혈관벽을 미치는 압력이 기준값보다 너무 낮을 때 더 많이 ADH를 분비시켜서 물을 많이 재흡수하게 한 결과 혈압을 일정 수준과 똑같아지게끔 하는 거고 맞죠? 여기는 기준값보다 무엇이 혈장의 삼투압이 진해지니까 혈장 삼투압이 진해진다는 것은 용질은 그대로 있는데 용매가 적어서 진해진 거지. 짜진 거야. 혈관의 농도가 진해진 거야. 혈관의 농도가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야 안 되겠어. 야 물 많이 재흡수해가지고 물을 더 많이 재흡수해서 농도가 싱거워지게끔 해야 되겠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니은의 경우는 혈장 삼투압. 이 두 그래프를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 ADH의 역할은 모두 있다. 수분의 재흡수. 그래서 혈압 상승도 기여하더라. 그럼 기억 맞을까요? 틀리죠? 얘는 맞을까요? A에서 기억의 값이 어쩔수록 A에서 기억의 값이 높을수록 기억이라는 게 뭔데? 혈압이 높을수록 모줌량이 많아진다. 자, A에서 기억의 값이 높을수록
A가 여긴데 기억값이 높을수록 기억의 값이 혈압이 높을수록 ADH를 많이 분비했나? 적게 분비하지. 그죠? 혈압이 낮아야 ADH를 많이 분비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흡수를 해서 혈압으로 복귀를 시킬 거지만 이 구간에서 얘가 늘어날수록은 ADH를 많이 안 분비시키잖아. 물을 많이 흡수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오줌량이 더 줄어들지. 오줌량이 진해지는 게 아니라 오줌량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줌량이 작아지겠지. 물의 제곱수를 더 할 거니까. 그래서 니은 자 기억값이 높을수록 오줌량이 많아진다. 맞나? 잠깐만 머리가 안 돌아간다. 기억값이 높을수록 ADH를 많이 분비, ADH를 적게 분비. ADH를 적게 분비하니까 물의 제곱수를 적게 하니까 오줌량이 많아지네. 님 맞네. 그지? 님 맞네.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려 생각해야 되네. ADH를 적게 생성하니까 그게 적게 제곱수를 할 거고, 그죠? 그러면 물이 많이 포함된 오줌을 싸는 거죠. 이때가 물이 적게 포함된 오줌을 싸는 거고, 그쵸? 이때가 물이 적게 포함된 오줌을 싸는 거고, 그죠? 얘가 물이 많이 포함된 오줌을 싸는 거고. 그러면 니은 맞네요. 맞죠? 구간 B에서 니은 값이 높을수록 ADH를 많이 만들수록, 그 얘기죠? 니은에서 ADH를 많이 혈장 삼탑이 너무 높아서 ADH를 많이 만들수록 물을 많이 흡수할 거니까 진한 오줌을 싸겠네. 진한 소량의 오줌을. 그쵸? 진한 소량의 오줌이 될 거라 콩팥의 수분 제흡수가 많아진다. 맞네요. 니은 디귿 맞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됐죠? 자, 13번. 자, 넘겨서 138쪽에 13번. 자, 어떤 사람이 1리터 정도가 되는 물을 마신 다음에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 자, 1리터나 되는 물을 자, 마셨어. 자, 근데 이거 권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단시간 안에 한꺼번에 먹는 거. 우리 몸에 체액의 농도의 변화를 한 번에 가지고 와서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기네스북 있어. 막 단시간에 물 많이 마시기나 음료수 많이 마시기 쇼크사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 1년에 한두 번씩 꼭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스멀스멀 어느 정도 너무 급격한 변화는 힘듭니다. 우리 몸이 버퍼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 13번에 거기 문제에서 이제 문제 때문에 1리터를 자 마신 거죠. 천천히 마셨다고 칩시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1리터를 천천히 마신 경우에 이 사람의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입니다. 오줌 생성량이 많아졌다는 건 자 뭔가 오줌의 생성량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ADH를 많이 분비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자, 그래서 물을 섭취한 직후에 오줌의 생성량이 많아졌다는 건 오히려 ADH가 적게 분비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1이 있고 2가 있어요. 여기가 1, 여기가 2네. 그럼 기억. 자, 물을 섭취하면 혈전 삼투압이 증가한가요? 물을 많이 섭취해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죠. 싱거워지는 거니까. 혈액의 농도. 혈장 삼투압을 뭐로 생각하라고? 혈액의 농도로 생각하라고 해? 혈장 삼투압을 뭐로 생각하다고? 혈액의 농도. 혈액 농도가 낮아졌다고. 이게 체액의 농도. 니은 오줌의 삼투압은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가 높다. 자, 일단 1 극단적으로 생각합시다. 오줌을 많이 생성하고 있고 그 생성량이 높게 유지되고 있을 때죠. 오줌이 많이 있어. 오줌 속에 물이 많이 포함되는 거지. ADH를 적게 분비해서. 그지? 그럼 어떤 흥건한, 그지? 소량이 아니라 다량의 묽은 오줌을, 다량의 묽은 물이 많이 포함된 오줌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 원의 구간은 어떤 상태의 삼투압이냐? 소변의 삼투압이 되게 낮아.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소변의 삼투압은 되게 낮아. 왜? 물을 많이 거기다 포함시켜 버려야 되니까. 물을 많이 섭취한 상황이니까. 그치? 자, 근데 반대로 2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정 농도를 회복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니은 오줌의 삼투압은 구간 1에서보다 오줌의 삼투압
2에서가 높다. 2가 더 높겠지. 1은 되게 물이 많이 포함된 소변을 딴다니까. 물이 지금 막 먹은 직후니까 식후. 물을 많이 먹은 직후니까. 물이 많이 포함된 오줌을 싸보는 거야. 다량의 묽은 오줌. 오줌의 상투압은 낮아. 얘는 정상적으로 돌아간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오줌의 상투압이 높겠지. 그치? B는 어때요? 맞아요. D급. 혈중 ADH 농도는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가 더 높죠. 1에선 오히려 ADH를 많이 안 만들고 있죠. 물을 많이 재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답은 5번. 자, 14번 그림. 여기 보니까 EBS 기준으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좀 인지를 해두셔야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학력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인지를 해둬서 겉부분이 주로 자 호르몬들을 만드는 거고 알파세포는 자 알파세포, 베타세포 보니까 겉에가 지금 베타세포들이 쭉 바깥쪽에 배치돼 가야 되겠고 알파세포들은 일부 콩콩콩 안쪽에 있어요. 오케이? 알파세포들이 일부 안쪽에 콩콩콩 몇 개 있는 거고 주로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게 베타세포라고 인지를 해두셔. 개수가 많은 게 베타세포, 인슐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작용은 글루카곤 알파세포는 혈당량을 높이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혈당량을 낮추고 표적기관 둘 다 간과 근육세포. 간과 근육에서 글루카곤의 합성을 촉진하더라. 자, 다음 15번. 정상인과 이자의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식사 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호르몬 A와 B의 농도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식후에 인슐린이 나와줘야 돼. 혈당량을 낮추게끔 하기 위해 인슐린이 짜잔하고 생성이 돼줘야 돼. 그쵸? 인슐린 짜잔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오른쪽 환자 어때? A라는 게 바닥이야. 그죠? 오른쪽 바닥이야 A가. 근데 왼쪽은 식후에 슝 나왔다가 슝 떨어져. 정상적으로 A라는 인슐린이 적당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밥을 먹은 식후더라도 혈당량이 높게 유지가 되는데 낮아지지 못하네. 거의 A라는 호르몬이 안 만들어졌어. A 호르몬 누구야? 인슐린. 그죠? 안 만들어졌어. 이자에서 얘가 생성 자체를 안 하는 거네. 오케이? 안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기억? 혈당량 감소하는 인슐린인데 안 나온다는 거지. 기억 맞죠? 정상인에서 A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결과가 상부에 보고돼서 야, 너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만 나와. 야, 너 부족한 것 같아. 더 나와. 이렇게 한다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되겠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만 나와 해서 그만 나와줬잖아요.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베타세포가 파괴된 경우 이 환자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 맞네요. 기억니은 디귿. 베타세포에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니까. 되겠니? 오케이. 자, 16번도 별표 해봐요. 16번도 별표. 아까 13번도 별표였고 12번도 별표였죠? 혈장 삼투압에 관련된 그래프 분석에서 좀 자주 나온 형태들을 알려드려 보고 있는 상태에 자, 그 다음 16번 건강한 사람의 혈액이 평상시일 때와 자,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농도를 말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혈액량이 평상시일 때와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혈장 삼투압이야. 체액의 농도지. 혈장 삼투압 이꼴 체액의 농도. 그리고 여기는 ADH의 농도. ADH의 농도.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얘는 평상시. 근데 어떤 사람은 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자, 얘는 기억.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똑같은 혈장 삼투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똑같은 삼투압을 유지하는 거야. 똑같은 삼투압, 혈장 삼투압, P1, 시간이 아니라 P1, 프레셔, P2, P1, P2. P는 프레셔의 약자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높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혈장 삼투압 체액의 농도가 높아. 그치? 자, 우리는 아까 지금 누구의 기능을 설명을 했어? ADH가 물을 많이 재흡수한 결과 혈압 증가에도 기여를 한다. 그죠? 있는 걸 배웠죠. 혈장 삼투압, 혈액의 농도도 관련되지만 혈관벽을 밀치는 정도도 관련하더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혈액량.
전반적으로 우리 심장을 통해 빠져나가는 혈액의 양이 많을수록 무엇도 증가하는데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어? 혈액량이 높을수록 무엇도 증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혈압. 그래. 혈액이 양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람마다 혈액량이 약간 다를 수 있어. 오케이? 근데 혈액량이 내가 전반적으로 심장을 통해 동맥정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순환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돌아다니고 있는 혈액의 양의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혈압도 살짝 더 높은 상태의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기여할 수도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혈압이 너무 높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혈압이 높은 상황에 존재할 때는 정상적인 수치들에 비해 ADH를 많이 만들어낼까 적게 만들어낼까? 혈압도 높은 상태인데 ADH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그죠? 안 좋은 영향들을 계속 받겠죠. 일정 수준의 혈장 삼투압이나 또는 혈압의 농도도 같이 유지되게끔 기여를 해야 하는데 선천적으로 혈액량이 너무 많은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혈압도 높은 상태인데 그죠? ADH도 평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생성이 된다 그러면 혈압을 더 높일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잖아. 자, 그와 같은 연결고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평상시의 사람보다 동일한 혈장 삼투압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ADH가 일반적인 평상시의 사람은 이 정도의 농도만큼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쵸? 이 기억이라는 사람은 일정 혈장 삼투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조금 더 낮은 ADH를 만들고 있어요. 분비하고 있어요. 다시 똑같은 이제 평상시 상황보다는 이 사람은 동일한 혈장 삼투압을 유지할 때 ADH를 적게 생성을 하고 있죠. 그쵸? 일정한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고자 할 때 ADH를 적게 생성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만 해요? 지금 이 사람은 혈액량이 많을 때나 혈액량이 적을 때 둘 중에 하나다. 평상시에 비해 기억은 혈액량이 많을 때나 혈액량이 감소했을 때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했죠. 그죠?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혈액에 돌아다니는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혈압이 높고 오케이? 혈압이 높은 상태에 더 높은 농도의 ADH를 생성을 하게 하면 오케이? 혈압 쇼크에 의해서 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낮은 농도의 ADH를 웬만하면 만들게끔 기억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상황의 사람 기억은 어떤 상황의 사람인 거야? 혈액량이 증가됐을 때의 상황인 거죠. 낮아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수치 평상시보다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그래프, 평상시를 기준으로 이런 그래프. 그러면 동일한 혈장 삼투압을 유지하게 할 때 훨씬 더 많은 ADH를 생성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쵸? 동일한 혈장 삼투압, 혈액의 농도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ADH를 분비를 시킨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치?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야? 혈액량이 너무 적어. 혈액에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혈액량이 적으니까. 그죠? 오케이?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농도를, 체액의 농도를 똑같게끔 하기 위해 평균적인 상황보다는 훨씬 더 많은 ADH를 분비를 시켜서 더 많은 물을 재흡수해줘서, 그죠? 혈관에 물이 들어 차지게끔 해줘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평상시보다 혈액량이 적을 때의 사람인 거고, 이 그의 기억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혈액량이 많을 때의 상황인 거죠. 오케이? 이거 인지하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하여 기억은 혈액량이 많을 때의 상황인 거고, 첫 번째 기억. 기억에서 혈액량이 증가했을 때가 일단 기억 맞죠? P1에서 소변의 생성량은 P1에서 소변의 생성량은 평상시일 때보다 기억일 때가 많다. 자, 오줌을 만들어내는 생성량은 평상시일 때보다 기억에서가 많을까? 자, 어떻게 볼까? 수분의 재흡수가 평상시에는 ADH가 P1일 때. 근데 P1일 때 ADH가 더 농도가 높지 않아요?
P1일 때, 이 P1일 때 동일한 혈장 삼투압은 유지는 하되, 자, 동일한 혈장 삼투압은 유지는 하되, 많은 ADH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가 언제야? 기억일 때가 아니라 평상시일 때지. 오케이? 동일한 혈장의 삼투압은 유지는 하되, 더 많은 ADH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가 기억, 그리고 여기 중에 이해일 때 아니야? 평상시? 평상시일 때 ADH가 훨씬 더 많이 작동하니까 더 많은 오줌을 싸는 건가? 적은 오줌을 싸는 거지. 이때가 더 많은 오줌을 싸는 거고. 그치? 혈액량이 많으니까. 그치? 이때가 더 많은 오줌을 쌀 거니까 오줌의 생성량은 평상시보다 기억인 이 상태가 더 많죠. 그쵸? 오케이? ADH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을 거니까 수분 제흡수를 적게 할 거고 오줌을 더 많이 만들 거고. 그치? 오줌 생성량과 또 오줌 삼투압은 달라. 오줌 삼투압은 얘가 더 진하겠네. 진한 오줌을 소량 쌀 거고. 그쵸? 여기는 다량의 묽은 오줌을 쌀 거고. 맞죠? 그치? 그래프랑 막 이렇게 막 생각을 입체적으로 좀 돌려야 되겠죠? 자, 평상시 콩팥의 제흡수량은 P1에서보다 평상시,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만 보면 돼요. 평상시에 수분의 제흡수는 P1에서보다 P2에서가 많다.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P2일수록 ADH를 더 많이 생성하고 있으니까 수분 제흡수는 P2일 때가 훨씬 더 많지. 그치? 당연히 이 P1하고 P2를 따지게 되면 이때는 ADH의 영향이 이 정도, P2일 때는 ADH의 영향이 이 정도잖아. 그럼 더 진한 ADH의 영향을 받을 때니까 더 많은 물을 제흡수할 거고 소변량이 더 적고 오줌의 삼투압 더 진하고 진한 소량의 오줌을 쌀 거고. 그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맞습니다. 자, 자지 마시고 오른쪽에 139에 4문제 남았어요. 4문제 중에 1번하고 3번은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자, 2번하고 4번 위주로 설명할 거니까. 자, 일단 1번의 답은 2번. 맞나요? 1번의 답은 2번. 자, 왜 답이 맞냐? 전자극 줬어? 교감 자극을 통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을 해야만 하는 거고, TRH에 의해서 TSH를 거쳐서 티록신에 의해 막 우리 몸의 발열량이 증가되니까 체온이 증가될 거야. 열 발생률이 높이니까. 체온의 조절 중추는 연수가 아니라 간내예요. 무엇 테라라고 하는 항상성 유지의 조절 중추는 자,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오케이? 지우야, 간내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니까 기억 틀렸어요.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다 제끼게 되면 1번 제끼고 3번 제끼고 5번 제껴져서 니은이라고 하는 건 2번, 4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니은은 볼 새 없어. 디귿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하면 돼.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 왜냐면 수능형 문제를 풀 때 유저 문제는 시간을 더 아껴서 머리를 겁나 굴려야 되거든. 그래서 판단을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해. 정확하게 빠르게. 자, 그럼 디귿이 맞는지 보면 혈중의 티록신 농도가 감소해. 그럼 혈중의 티록신 농도가 감소했다는 말은 물질 대사율이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물질 대사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양성 피드백에 의해서 야, 우리가 양성 피드백을 했냐? 야,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상부에 보고됐어. 야, 그럼 적어줘. 그죠? 야,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상부에 보고돼. 야, 더 나와. 부족하면 더 나오게 하고 많으면 덜 나오게 하고. 조절이잖아. 조절은 뭐야? 음성 피드백이라고. 오케이? 제대로 된 조절 개념은 음성 피드백이야. 양성 아니야. 양성은 특정 몇 개 흐름. 10 나왔어? 야, 더 줘. 100 나왔어? 야, 더 줘. 만 나와서 야, 더 줘. 무조건 몇 개의 호르몬만. 옥시토신과 저분비자극 호르몬만. 그래서 디귿 틀려. 2번 디귿 니은만 맞아. 자, 3번 먼저 할게. 3번에 뿅뿅뿅 해갖고 당연히 식후에 혈당이 당연히 증가하니까 걔를 낮아지게 하는 인슐린이 3번 나오죠. 새끼를 먹었다면. 그쵸? 자, 그러면서 X에서 분비되고 혈당 조절에 관여되는 거 인슐린은 기억이겠네. 그죠? 기억.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대비해서 혈당을 높이게끔 해주잖아. 혈당량이 낮아지게끔 해주잖아. 간 근육에도 아니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아이의 포도당들을 간 근육에 세이비 저장되게끔 해주잖아. 그래서 기억 틀리죠? X 이자의 베타니까 틀리고 T1일 때 자, 지금 X의 혈중도 인슐린이 가장 높을 때니까 간에서 기억과 좀 촉진해. 니 맞죠? 자, 그 다음 시상하부는 교감을 통해서 X의 분비를 촉진한다. 시상하부가 교감을 통해 X는 인슐린인데 인슐린은 누구에 의해서 자극되면서? 부교감 신경. 이자의 베타세포는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자극되어 나와요. 돼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은 부교감 신경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2번과 4번 2번과 4번도
순응형 형태에서 많이 나온 형태니까 일단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건강한 동물의 혈장암탑 조절에 대한 작용. 이거 아까 푼 거랑 비슷하네. 물을 섭취한 거냐 아니면 소금물을 먹은 거냐에 따라 다른데 물은 맹물이야. 농도가 낮은 물을 더 먹었어. 그러면 어때? 물을 섭취한 직후면 이렇게 오줌의 생성량이 늘어났죠. 이건 오줌 생성량이잖아. 오줌 생성량이기 때문에 올라는 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 구간에서 ADH의 분비가 는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 그치? 반대로 봐야지. 물을 많이 재흡수할 필요가 없잖아. 물이 너무 많이 섭취됐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줌을 많이 만들었어. 싱거운 오줌을. 그죠? ADH를 많이 분비하지 않아서. 오케이?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뚝 지금 언제 ADH를 투여하니까 그치? ADH를 투여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재흡수하라 라고 하니까 물 우리 몸쪽으로 물이 막 재흡수가 되니까 적어진 오줌을 싸는 거잖아. 적어진 오줌을. 이 적어진 오줌은 오줌의 농도는 진하겠지. 오줌의 농도가 진해. 어떤? 자, 진한 오줌을 싸는 거야. 소량의 진한 소변. 그지? 오줌의 삼투압이 높은 아이를 싸는 거야. 수분을 많이 재흡수해서. 자냐! 그래서 자, 기억. 내가 지금 전엽인가? 얘는 지식이잖아. 내가 지금 후엽에서 ADH를 만드니까 기억 틀려. 기억 들어가면 다 제껴. 1, 3, 5 다 제껴. 그죠? 그럼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이야. 공통으로 디귿이 다 들어있잖아. 니은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하면 돼. 그럼 니은 봐봐. 혈중 ADH의 농도는 T1일 때 일 때보다 T2일 때 가 높다. 자, 헷갈리면 가가 들어간 게 먼저 주어야. T2일 때 가 높냐 이거잖아. T2. 얘가 T2 아닌가? 그치? T2. 나갈 수 있냐? T1. T1은 맨 처음에. T2는 물을 섭취해서 충분히 오줌을 싸고 있을 때. 뒤에가 ADH를 투여한 거고 여기는 아직 높아진 ADH가 아니라 충분히 아주 많은 오줌을 싸고 있을 때 아닌가? 그럼 ADH 농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오줌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결과인데 ADH가 적게 분비되고 있을 때지. 얘는 오줌 생성량이 적으니까 오히려 ADH가 이때가 더 많네. T1하고 T2만 따지면 T1이 더 많네. T1이 훨씬 더 ADH가 많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호르몬이 제일 어려워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친구들, 단순한 친구들이 힘들어. 그지? 근데 눈에 보이는 표현과 좀 다르게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유전단을 공부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게 됐겠잖아. 그죠? 오케이?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서 니은 어쩐다고? 틀려. 그러면 오줌의 생성량분의 오줌의 삼투압. 걔는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크냐? 그럼 이 전체를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T2일 때의 이 값과 T3일 때의 이 값을 표현을 해봐. 각각. 자, 선생님 그러면 뭐 물리에서는 정확히 여기 있는 수치를 그냥 그대로 읽어다가 표현을 해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생물은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 정확히 필요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필요 없으면 높고 낮다 그 정도만 표시하면 돼. 자, T2일 때는 자, 오줌의 삼투압이 높나? T2일 때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오줌의 삼투압은 진한 오줌인가? 소량의, 다량의 오줌이죠. 맞아요. 오줌 생성량은 많은 오줌을 싸고 있어요. 붉은 오줌이니까 높아요. 맞죠? 오줌을 많이 생성하고 있어요. T2일 때 많이 싸. ADH 상황이 적은 상황이니까 지우야 많이 싸. 그지? 많이 싸. 그리고 오줌 삼투압은 어때? 싱거워. 묽은 오줌. 근데 T3일 때는 어때요? ADH를 투여했잖아. 이게 T3잖아. ADH를 투여해서 어떤 상황이 됐어? 오줌의 생성은 좀 줄고 그 다음에 진한 오줌을 싸게 되겠지. T3일 때. 그러면 전체 값을 보면 여기는 분모가 낮고 여기도 낮아. 여기는 분자가 낮은데 여가 높아. 그럼 얘가 더 크겠네. 제일 아랫값이 아니다. 뭐냐? 몇개 따지기 어렵네. 애매하네. 높고 낮고 애매하다 이거.
오줌의 3탑. 그러면 여기를 가야 되나? 오줌의 3탑. 숫자를 읽어봐야 되나? T2. 오줌의 생성량 얼마냐? T2일 때 오줌의 생성량 X축, Y축을 그대로 읽어줘요. 한 5? 오줌의 생성량이 5. T3 오줌의 생성량이 2? 2.1? 오줌의 생성량이 T3 때 얼마냐? 2.1이지? 2.1? 오줌의 3탑은 여가 T2일 때 낮고 높고. 이거 너무 애매한데? 아, 야, 이거네. 자, 우리 방금까지 판단할 때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고 했지? 그래서 푸는 거네.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잖아. 그래서 디귿 맞는 걸로 푸는 거네. 답 2번이야, 답 2번.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잖아. 그럼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뭐 이런 이따구의 문제가 있어. 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는 딱 정확하게 어떤 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어떤 평가에 어떤 뭐 이렇게 뭐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 반발이 없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명확히 다행히 기억이 틀리고 니은이 틀리다는 걸 명확한 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이 그냥 답이다라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디귿 지문만 가지고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왜냐면 여기가 두 개가 분자 분모까지를 포함했었을 때 두 개가 딱 떨어지는 값으로 나와줘야 정확히 답을 채택할 수 있어요. 다행인 건 여기가 기억과 니은이 다 오답이에요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혼자가 답이에요 라고 알아낼 수 있었던 거고. 4번 4번에 일단 답을 알려줘 볼게요. 4번 답은 4번이에요 4번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거든 친구들이. 자, 이게 예전에 아마 수능 문제였을 거야. 예전 수능. 최근 건 아니고 한 3년 됐을 거야. 3, 4년. 가는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3탑에 따른 기억의 3탑이디.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3탑에 따른 대한 니은 3탑에 대한 기억의 3탑의 비야. 그죠? 오케이? ADH에 따라서. 그리고 정상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다음에 시간에 따른 혈중과 오줌 3탑 중에 하나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기억과 니은은 오줌과 혈장 중에 하나다 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ADH가 농도가 올라갈수록 혈중의 ADH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혈중의 ADH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자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해지고 있어. 그렇죠? 여기는 S1 혈중의 ADH가 낮을 때 여기는 S2 ADH가 제일 높을 때 ADH가 제일 높으면 되게 진한 오줌을 싸겠지. 그치? 그럼 오줌의 3탑이 높아. 그치? 오줌의 3탑이 높고 그래서 높은 값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러면 기억 3탑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오줌의 3탑 그치? 니은은 혈장 3탑 상대적으로 ADH의 농도가 높을 때 높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자값이 되게 높고 분모값이 낮아야 이 값이 높아지겠지. 아닌가? 분자값이 높고 분모값은 낮아야 전체값이 높아서 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겠잖아. 언제? ADH가 높을 때의 상황 S2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자 기억은 어떤 3탑이고 니은은 어떤 3탑인지 혈장과 또는 오줌 3탑 둘 중에 하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기 수치에 해당하는 기억은 뭐에 대한 저희 문제에서 나왔어. 니은의 3탑에 대한 기억의 3탑의 비라고 했죠. 니은이 원인이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억 3탑의 비니까 니은이 혈장 3탑이고 이 혈장 3탑 변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기억 3탑의 비 기억은 오줌 3탑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답을 한번 골라볼까? 그러면 기억은 오줌이다. 오줌의 3탑. 그죠? 오줌의 3탑이 ADH가 높을수록 높은 거니까 이 수치가 높게 나오려면 분자가 높아야 되잖아. ADH 농도가 높을 때 무엇의 농도가 높은 오줌을 싼다고? 오줌의 농도가 높은 오줌을 싼다고. 그치?
오줌 삼투압은 어차피 결과적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기억이 오줌이야. 자,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은 S1에서보다 S2일 때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은 S2가 많을까? S1이 많을까? S1이 많겠죠. S2는 ADH가 높아서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오줌을 적게 싸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니은 S1에서가 S2에서보다 많아야 되는데 S1에서보다 S2가 많다 했으니까 틀리죠? 니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분의 오줌의 생산량은 구간 1이 구간 2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혈장 삼투압분의 오줌의 삼투압 4번 하고 있어. 지우야. 자, 이렇게 보시면 시간당이고 자, 물을 섭취한 직후야. 삼투압이야 이건. 오줌의 생성량이 아니라 삼투압이야. 감소. 그러니까 자, 이 점선은 오줌이야. 그래, 소변, 물을 섭취한 직후니까 ADH를 적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오줌이 많이, 그러니까 물이 많이 포함된 오줌을 싸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낮죠? 소변을 많이 포함한 이 점선은 오줌이잖아. 소변, 그러니까 물을 많이 포함한 오줌을 싸고 있으니 오줌의 삼투압이 높겠죠. 그쵸? 낮은 오줌을 싸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혈장 삼투압이 이제 복귀가 된 거야. 신고, 이렇게 됐는데. 그지? 오줌의 삼투압이 물 섭취한 이후에 약간 낮아졌어.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지. 혈장의 농도. 혈장 삼투압은 혈장의 농도니까. 바닥을 기고 있다가 시간이 차츰 지나서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물을 많이 재흡수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물을 많이 재흡수하고 있다는 거고 오줌의 삼투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혈장 삼투압이 복귀가 됐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1에서가 1은 여기 2는 저 뒤쪽 극단적인 비교니까 1은 오줌분의 오줌의 생성량분의 오줌을 많이 생성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물을 막 먹은 직후잖아. 오줌의 삼투압이 한참 낮아져서 낮은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을 때고 이때에 비해서 얘는 오줌의 삼투압이 높잖아. 그치?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 여긴 진한 오줌을 싸고 있을 때야. 그치? 오줌 생성은 얘가 1이 더 많아. 그리고 2는 오줌 생성이 더 적어. 그치? 그리고 혈장 삼투압은 지금 여기 이 정도의 시점이고 얘는 얘가 혈장 삼투압이 조금 더 높잖아. 얘가 혈장 삼투압이 더 높네. 그치? 크고 더 낮고 명확하게 낮네. 그치? 얘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자, 풀이까지는 일단 해드렸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드릴게요? 88페이지 16번 같은 문제는 방금 EBS에서 풀었죠? 그쵸? 88페이지 16번 같은 문제를 먼저 지금 풀어줘봐요. 16번. 방금 거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확인하는 코스. 봅시다. 거기 16번, 프린트 16번. 어떤 동물의 전체 혈액량이 정상일 때와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인데 X는 뇌하초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데 ADH인 건 난 다 알겠어. 기억이 정상 상태이고 기억은 정상 상태와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 또는 감소한 것 둘 중에 하나래. 평상시 정상 상태는 이만큼인데 더 낮아져 있게 X가 분비가 되고 있죠. 그쵸? 왜 낮아져 있게 분비된다고? 같은 혈장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혈장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이 정도의 상태면 얘는 훨씬 더 낮은 그죠? 낮죠? 그죠? 똑같은 지금 여기의 상태에 대해서 평상시는 ADH가 이만큼인데 더 적은 ADH를 분비하고 있어요. 너무 혈액이 너무 많아서 그죠? 이미 혈액이 많은 양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혈액량이 많을 때의 상황이야. 그 많은 혈액에 의해서 충분히 혈압도 높을 거니까 높은 혈압이 되게 하면 안 되니 ADH는 조금 더 적게 분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 X는 호르몬, 항인 호르몬, 기억은 정상일 때보다 전체 혈액량이 너무 많을 때인 거라고
A은 틀렸죠? 정상 상태에 비해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은 여가 P1이고 여가 P2잖아. 그치? 정상 상태일 때에 비해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냐? 일단 P2는 ADH가 정상이든 평상시든 아니든 높게 분비되고 있죠. ADH라는 게 물을 많이 재흡수하고 있는 거잖아. 이 P2는. P1은 적게 ADH를 생성하고 있어서 물을 많이 재흡수를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오줌의 생성은 P1일 때가 많죠. ADH가 적을 때니까. 맞죠? 답은 기억하고 디귿. P1일 때가 많아요. 그죠? 자, 당연히 보시면 넘겨봐봐. 자, 프린트 91쪽에 6번 같은 문제, 92쪽에 8번 같은 거, 그리고 93쪽에 9번 같은 거 1형과 2형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점짜리 문제를 먼저 손을 대주십시오. 3점짜리 문제를 먼저 손을 대주십시오.